상이나 자네한테 그 목수하는 대패질한데도 뭔 거기에 도가 있느냐. 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도냐. 이러니까. 기술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데, 재주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 도수는 스승이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도수 그 안에 요 재주 있잖아요. 부리는 기교라든가 논리는 가르쳐줄 수 있는데 요래요래 해라는 건 되는데 그 사람이 대패 뭐싹 갖다 문질러가지고 치수라든가 정확하게 그 균형 잡고 하는 거고 벌써 그 사람의 그 어떤 영적으로 이루어오는 게 있는데 그건 안 된대. 침술이거든요. 침술이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건 전에 내가 얘기했지. 침. 지금 현재 그 피는 침잔 이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침은 원래 이기거든. 침. 이런데 우리가 침 지금 여기 우리는 구까지도 하잖아. 그래? 구. 또 학을 배우거든. 학. 술을 배운다. 술. 응? 학술. 친구 학술이라. 침은 방금 얘기처럼 이 쇠인데 쇠가 5개만 되어 있다. 5개 보통 금, 은, 동, 철. 응? 동도 보면은 금, 은, 금과 백금 있지. 금, 백금, 은, 동, 철 이 5개. 구는 이제 뜸인데 여기서 만약에 금침을 쓸 경우 이것도 금으로 된 게 있어 피내침. 만약에 여기서 금으로 써야 될 경우는 어떤 게 하면 금으로 된 걸 쓸 때는 아주 사람이 그 허약한 사람.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쉽게 말하면 보호를 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요 금으로 써야 돼. 근데 여성에게는 노란 황금이 나요. 황금. 여자한테는 황금이 나요. 그런데 남자한테는 백금이 나요. 여기 조금 남녀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여기 좀 성이 좀 달라. 근데 이유는 뭐냐? 고래 쓰는 이유는 되게 몸이 허약한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쓰는 이 동침하는 거 동이 있는데 동은 뭘 음식물에 채했다든가 무슨 해독작용할 때가 있어요. 해독. 그 독을 풀어야 될 때가 반드시는 해독할 경우에는 이 동으로 된 걸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철, 쇠. 이 철로 된 거는 뭐냐면 살을 해야 될 경우 완전히 그 사람 몸의 기를 빼야 될 경우 그러니까 보사하는 경우에 살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살자 이랬어요. 살 때는 침으로 씁니다. 우리가 쇠는 침 쇠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은을 쓸 경우는 중독성, 아주 중독성에는 중독성이라는 게 있거든. 중독이라는 건 아주 습관적으로 그 독이 돼가지고 안 빠지는 거는 은이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은가락지 그게 좋은 이유가 그래. 부인들이 차면 좋은 이유가 부인들이 고질적인 여러 가지 몸의 병들, 루마티스라든가 잘 안 낫는데 그 은이 그렇게 좋아. 은가락지. 그 부인들이 옛날에 이 은비녀를 많이 했거든. 그 은비녀가 참 좋은 것이 뭐냐면 비게 되면 자연히 이게 머리 되잖아. 비에 친구를 자극준다. 그러면은 막 그 얼마나 골치 아픈 뒤에 여기 연수라는 혈이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신경 많이 쓰고 이러면 얼마나 지독한 남한테 욕도 얻어먹고 얼마나 속으로 막 우라가 터져요. 근데 그게 은비녀를 이렇게 끼고 자는데 그 자극에 의해서 그 옛날 어른들이 그 두통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옛날 어른들이 더 버지기도 많이 이고 다녔고 안 그래? 보따리 이고 다니고 했으면 더 머리가 아파야 된다. 안 아프다. 그 두통이라는 건 왜 여자들 편두통경도 그래 오는 거 있지. 잘 없었다. 그런데 요즘 뭐
해방이 모르긴 몰라도 머리 다 아프다 그러지. 그래서 알아놔요. 백금하고 황금은 이렇게 그 허약자한테 쓰는데 남녀의 차별로 쓴다. 동이라고 하는 거는 해독을 한다. 음식 먹고 독에 막 취해가 있을 때 해독작용할 때는 금시 해독작용한 데는 아주 최고 잘 돼. 뭐 어떤 고기 같은 거 자기 몸에 안 맞는 거 잡수면 막 여기 두드리기 나오고 하는 거 있지. 그런 거는 저기 동으로 된 걸라면 잘 들어요. 심지어 동은 어느 정도 재미있는가 하면은 뭐라 그랬지. 임신은 했다. 3개월 이전에 삶아서 거기 소금물에 담가놨다가 소금물에 담가가지고 담가놓으면 아침에 건지보면 노랗게 되거든. 그 파랗게 파란 그 곰팡이. 그때 푹 삶아서 그 물 먹으면 유산이 됐어. 그 요새 그 신동짓 하지 마라. 그 잠깐 죽어요. 그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야. 그 언니랑은 이건 중독성. 아주 중독은 뭐 알코올 중독이든 무슨 중독 있잖아. 뭐 음식. 고기도 보면 중독. 그 고기 하면 밥 안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지? 고기도 반찬도 보면은 그거 알면 안 먹는 사람이 있어. 그게 중독이 됐어. 그래,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게라. 그래, 이 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내가 그래, 이게 오래구, 모든 병은 오래된 건 떠라. 오래 갈 것 같아도 떠라. 이놈 병이 몸에 내일 모레 안 낫겠어. 그럼 지죽다 버리. 근데 이놈 병이 몸에 수십 년 경력이 있어. 지 나이보다 더 많은 게 있다. 네? 전생에 가져나온 게 있어. 그 지보다 더 나이를 많지. 학은 뭐냐, 학은. 학은 우리말로 고정이라, 고정. 이건 고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들 배운 게 전부 지금 모두 가야 되기는 상식은 내일 모레 가면 변하는 게. 뭐, 수지침 개 쌓고. 수천억만 년 가도 그 역사가 천여년 역사를 가도 그대로 그것이 남아있어야 되고. 그게 경자가 붙는 거는 부처님 말씀, 성인의 말씀은 경자가 붙는 거는 천만 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 천만 년 후에 가도 그것이 그대로. 그래서 삼세제불 부처님 말씀은 과거 무량억급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또 그대로 하게 돼 있고 지금 그대로 하는 마음은 무량억급 후에도 우리도 성불하면 나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학이라. 그러면 학은 실제로 이 학은 어떻게 우리 침술하사들 어떻게 학이 되어 있느냐? 요거는 우리 머리로 말하면 잔해운해로 되어 있다. 잔해운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잔해운해는 언제든지 이 X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좌측내가 다치면 오른쪽을 못 쓰고 우측내 서면 좌측을 못 쓰고 그래. 여기 잔해운해라. 잔해운해. 운해를 하나로 맞을 때 해주는 거. 균형을 잘 맞춰주는 거. 이게 학이야. 우리 친구 학에서는 내가 지금 2강이네. 자네도 대학 나왔지? 학기 뭔지도 모르고 학교 다니지. 그렇게 서울 거예요. 학이 뭐냐? 우리 머리는 양내로 되어 있잖아. 운해와 잔해가 되어 있어. 쉽게 말하면은 정서적인 머리와 사고의 머리가 있는데 정서적인 면과 사고의 면을 균일하게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걸 학이라고 해요. 그래 학자가 되면 점잖고 거룩하고 지성스러워지고 뭔지 사람이 원만해지는 이유가 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학자 부르는 보통 학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천만 년 후 전에도 학자를 숭상했고 지금도 학이라 하면 그렇게 숭상해요. 그래 이 술자는 보면은 이게 나는 이거 뜰술자 이래 뜰술자 떨어라. 그래서 손을 좀 떨어 지금부터. 근데 실제로 이건 뭐 피레신가에 떨다가 내가 안 하지만은 피레신도 떨어야 잘 떨어요. 하여 떨은 놈한테는 다 좋다 해요. 알지?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드럭드럭 떨어야 되는데 예? 내 손 맛 안 본 사람 와서 맛을 봐. 이 얼마나 떠는 거. 예? 난 이게 드라이라 드라이. 이거 가지고 확 집어넣어도 스스로 뜯고 들어가요. 근데 안 아파. 안 아픈 이유가 그래 안 아파. 드럭 떨어야 돼 이게. 그 처음에 위하는 거 하면 이래 처음에 막 이래 흔들어 이래 좌우로 이래 흔들어 이래 흔들다가 나중에는 막 지 나름대로 해보는데 침을 이래 쥐고 본래는 침이 우째되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앞으로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이거 천원지방 하는 기다. 이래만 천원이라 이래고 동그래진다고 천원. 이래만 지방이라 목어난다 이래 지방. 천원지방 천원지방. 그 치면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게 사실. 그런데 좌우로 돌리고 또 진전 또 이게 앞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진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야구 흔들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팔자로 흔들어야 되고 십자로 흔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래 그거를 99, 81, 81가지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 날새 뿌려.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라 이거라. 떨만 81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요. 네? 그래 99, 81로 돼 있다고. 그래 이 숫자는 뜰 숫자라 떨어야 된다 이게 떨어야 돼. 그래 이 술은 알아놔야 되는 거는 술은 바로 도르라. 그래 도술캐. 술은 바로 도라. 술은 기라. 기술. 기술은 스승과 제자가 사와 제자가 받아지는데 술은 스승과 제자가 받아지질 않아요. 스승과 제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은 우리가 말하면 기술은 가르쳐 주는데 도술은 기술을 통해서 서사로 터득해요. 이래서 스승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동안 20여 년간 숱한 사람 많이 배워갔지만은 나한테 배워간 사람이 나 한갑에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긴 있더라 참. 두 사람 나타나더라. 왜냐하면 기술은 당신한테 배웠지만 나 터득한 거 도술은 내 혼자 했다 이래가지고 그만 스승하기가 개똥붙이 알아요. 나 터득을 했어. 그래 나는 언제든지 이런 의학이나 이런 도술, 이런 쉽게 말하면 도술 계통에는 제자가 스승을 잘 먹고 자라야 돼. 그래서 조금도 유감 안 가진다고. 조금도 저놈이 불리하다, 저놈 아주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먹질 않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모든 우리 이 가르친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마음먹었다. 절대 그놈 나쁜 놈이라고 부르자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기술은 나한테 배웠지만은 도술은 서사로. 왜냐하면 도자가 서사로 지 대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 이게 서서히 머릿속으로 들어가다 이 말이야. 이게 서서히 들어갈 척자라. 이걸 이래서요. 자, 그래서 이 친구 학술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피내침도 지금 어떻게 하는 기냐. 이게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금, 은, 동, 철 이걸로 다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 금은방에 가서 5개로 맞추려고 하면은 아주 이게 고깔돌락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침을 내 아는 금은방에 부탁을 해봤더니 가들이 나를 좀 보너스로 난가 잡수시오 하고 주는 값이 침 하나 만드는데 15만원치요. 어째 그리 치느냐 물었더니 침 1개 만드는 하루 일당이 20사람만 금가락지 20개 만드는 공이던데요. 하루에 20개를 만들 수 있대요. 보통 가락지는. 이건 하루에 1개를 못 만든대요. 못 만든다 깨요. 그렇게 힘든다는 게라.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뭐 바라지 이건 부가지고 닦고 우리 하면 금방 된다는 저건 되는데 침은 그건 안 된대. 우째야 그런 거 물었더니 난 그냥 이렇게 깎는 줄 알아서 안 깎는데 두드리는데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조금 작게 그래 한다네. 구멍이 있다네. 나오는 구멍이 두드리 가지고 지가 실체는 빼져나오도록 기계를 쭉 눌러 쭉 빼져나가야 돼. 안 그렇대. 그런데 하루에 1개밖에 못 만든대. 하루에 20개 만드는 양이니까 하루에 일당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뭐 좀 그러니까 하면 실제로 얼마 안 들거든. 18개면 얼마 안 드는데 도대체 일당하고 계산이 안 나죠. 그래 그런 줄이나 알고 넘어가. 그럼 넘어가면 되지 뭐. 그것도 나중에 혹시 또 문제 단가가 좀 올라가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그 좀 신명도 났다는 식으로 신침 할매 났다 아지매 났다 하는 소문 나거든. 그런 거 얄구정가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 고가로 받아. 말할 그게 아까 얘기한 우리 정치사는 나는 경할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이랬는데 그게 100번 좋은 칭송받을 일인데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것도 100% 옳은 마음도 아니라 거짓말보다 더 명약한 세상이었거든. 옛날에 어떤 바보 자식이 말이지
어디 가다 산에 나무하다 이래 본 게 뻥 있잖아. 뻥털 꼬랑지 하나씩 빠진 게 있어. 싹 빠져서 빠진 게 아니라 뻥이 낮잠 자는 걸 같이 잡는다고. 아, 꺼내려고 뭐 대갈고 꺼나지 말라고 꽁대기를 이래 지겠어. 꽁대기를 지기면 뭐 닭떡 놀래 날아가는 바람 잡은 게 꽁기밖에 안 남았거든. 아, 딱 소득은 오늘 꽁기밖에 없다 하면서 옛날에 머리 딩끗 수건으로 매잖아. 그다 이래 꼭 벗어는 파란 도매로. 가서 물이 단 촉촉하게 먹고 싶으니까 새배 가서 이렇게 물을 먹다 보니까 아따 불이라는 놈이 얼른 우리가 덜렁덜렁 들어오는데 그만 이걸 쑥 떠가 버리는 거야. 아이고 암만 토해도 이러면 불이가 네? 세상에 거질러 밥도 못 먹고 빼빼 말라면 왜 가는 기라. 그럼 왜 가는 거야 왜 가를 쳐냐 물은 게 구리가 이러고 들어갔다는 기라. 아 이거 들어보라는 기라. 막 배서는 막 부들부들한 게 지금 이 안에서 이놈이 한 달, 두 달도 안 돼, 부모들이 야단 낳는 길 아가 미쳐가지고 가싸니까 말이지,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아치, 뒹구는 길 아프다고. 이거 더 갔으니까 난 내놔야 된다, 이거. 그래, 어느 명의를 찾아갔어. 가니까, 어째서 아팠냐고, 그래, 산에 가서 좀 물을 이래 먹었는데, 먹다 이래 본 게, 불이란 놈이 한 마리 쑥 나와도 입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가거든. 그래, 됐다. 원치 주지. 이 명의 양반이 오색 씨를 쫑쫑 썰어가지고, 콩가루에다 반죽을 해가지고는 이거 먹어라 털어먹어. 그다 이제 먹으면 싸는 아주가리 기름에다 팅팅 해가지고 미기 뿌리는 거라. 생콩가루에다가 아주가리 기름을 먹어놓은 게 이놈의 자식이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그만 뭐가 밑이 찌끈찌끈 하더니 그만에 가서 마당에 가서 똥을 싸거라 했거든. 가서 화낙당 싸고 본 게 벌거지가 알롱달롱한 구리 새끼 녹아가지고 막 쏟아졌거든. 그래 정처사. 그래 그 사람 그러면 예? 이제 구리가 나왔다 이러는 거 그래 그 거짓말이냐? 거짓말이겠네. 그래서 거짓말이 이렇게 양양이 된다 이 소리라. 내가 아는 지금 미국에도 지금 논란이 되긴 됐더구만. 실제 정신병 치료 특히 심장 이런 동맥 관상 이거 치료 이런 거는 전부 거짓말 한대요. 이거 그래 발표해놨대. 그래 지금 논란이 돼버렸어. 그러니 세상에 논란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도 죽을 놈이 사는 수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9억을 억천만 지진 억천만 내 지옥에 고생할 값이라도 내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 행복하다면 난 그걸 어떻게 해? 정치다 거짓말한 소리는 아닌 게, 안에 거짓말할 체질이 못돼. 성질이 그래 안 돼. 거짓말하고 무기치기를 했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합시다 하는데, 우리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전번에 이 성골 방디까지 갔지. 방디도 아주 멋지게 그리지요. 석삼자 거꾸로 그리면 돼. 거꾸로 이렇게 그리면 여 히포가 돼요. 히포가 되는데. 그래 여기도 보면 이게 사과처럼 이래 그리면 되거든. 여기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 혈들이 있는가 봐야지 전번에요. 여기 차련이 뭐냐 하는 이 발효혈이 이래 있어요. 이게 무진장 좋은 혈인데 여기에 있는 혈이 거의 두통을 치료한다는 것도 전번에 배웠어요. 머리계통의 치료를 한다. 특히 머리계통. 그리고 너무 전문적으로 알라고 하지 마라. 거기에 찌르게 나는다 카더라 하고 찔러보시라고. 이거 한 번 찔러 두 번 찔러 가가지고 실정적인 영험을 얻으면 쉽게 말하면 환자가 낫는 체험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몸에서 정말로 잊으려고 해도 못 잊어. 영원한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어른 옛날 장자 어느 유명한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 에? 내가 이 목수의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으나 도수는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지가 지극히 하면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느 스승이나 누구 있어서 이거는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통하는 게 그래요. 스승으로부터 그러한 어떻게 하는 기교로는 들을 수 있어도 자기 나름대로 체험하는 것은 자기 절대적으로 자기 의지나 자기 사유, 자기 어떤 힘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치료하는 것 중에 뭐가 지금 많이 들어간가 하면 요 밑에 다리 밑에 내려가면은 요 밑에 이건 이제 밑에 좀 내려와서 그립시다. 내려오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위중이라는 혈이 하나 있어요. 위중. 요 위중이라는 혈이 거의 위에 머리로부터 허리 요자가 허리 머리 허리
또 배, 덩어리, 등가죽, 우리말로 등가죽. 응? 여기에 있는 병은 거의 어디서 치료되느냐? 바로 뒤꿈치에 보면 부인들은 처녀 때는 여기 말 갖다가 안아놓고 난 게 뒤가 다 터지지 왜? 배가죽 늘어지듯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처녀인지 처녀 아닌지 그 검사하는 데라 옛날부터 그 자리가. 처녀는 여기가 항상 매끈한데 위중이 매끈해요. 매끈한데 처녀가 아니면은 그만 그 어머가 전부 다 갈라져요. 터져요 위중이. 예, 위중이 터집니다. 매끈 안 합니다. 매끈 여자들은 여기가 터져요. 임신을 해가지고 알을 배게 되면은 반드시 이거 터집니다. 예? 근데 여기 어디냐면 제일 복판이라 복판. 요래 보면 행문이 생기지. 행문이라 하면 요래 접치는 자리 선이 있어. 거기 2분지 1 지점 딱 지르면 돼. 그 자리가 정확한 위중이라. 예? 근데 이거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래.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래. 있긴 있겠지. 있는데 있어. 있는데 그러나 달라요. 처녀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처녀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자리가 여고, 그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엉덩이. 처녀인지 처녀 아닌지. 예? 겨드랑이 밑에 여기 이래 팔뚝을 이래 만져보면은, 예? 팔을 만져보면은, 지금 그 후에 요쯤 돼요. 2분지 지점. 거기 만지면은, 처녀 아닌 사람은 어떠냐. 오돌도돌한 게 고구마 새끼에 맺듯이 달달달 계란 맺듯이 이렇게 뭐가 맺어요. 빠글빠글해요. 하고, 처녀는 매끈해요. 그 만져가지고 매끈하면 순처녀요. 끄들끄실하면 이건 나는 순처녀다. 맛이 같구나 이러는 거야. 아니 뭐 그 왈가닥은 보나마나 지금 뭘 만지고 안 만지고. 응? 그러니까 요게 거의 참 두통의 치료가 잘 되고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 치료 잘 된 게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내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우리 민방요법 차원에서 이거는 가볍게 치료가 된다. 그러나 이건 자기 스스로 못하니 혹시 이런 사람이 있거든. 양쪽에 꼽아주는데 이 꽂는 요령, 지금 누가 두통 아픈 사람 일로 나와요. 나와서 시범 오늘 조금 하는 시간인 게 어차피 이게 내가 주는 걸 조금 보시는 게 나아요. 다 봐야 됩니다. 에? 한번 일로 나오시봐. 누구든지 쇠끝에 병균이 묻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시상 사람들은 소독하기를 그렇게 위생관념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저 상대방의 기분 나빠할까봐 반드시 알코올 있잖아. 알코올은 에탄올이라 좋지. 딴 건 소독은 하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소독하면 신자리가 붓게 되고 소음도 없고 그래요. 에탄올로 그래요. 적사 가지고 반드시 이게 마르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래 요렇게 집으면 딱 집히어. 보이지? 보이지? 요러면 집히거든. 요러면 딱 집히는데 이게 그대로 이게 핀세트가 좋은 거는 뭐가 다른가 하면은 딱 집으면은 안 움직여요. 이게 안 움직이는데 핀세트가 안 좋은 거는 이게 자꾸 지대로 빙글빙글 돌아다닌다고. 그럼 요래 딱 집었다. 그러면 위중이 어디냐면 여기거든. 여기인데 이건 아주 순천연이야. 그런데 이게 비내침 꽂는 요령이 절대로 이렇게 상방으로 찌르는 경우가 잘 없어. 대개 옆으로 이렇게 찔러. 옆으로 이렇게 찌르는데 옆으로 찌르는데 이게 이렇게 준다 이 말이라. 이렇게 가로 행문이 있듯이 세로는 이렇게 잘 안 찔러요. 그러니까 의대 줄 때도 보면 꼭 이렇게 이런 게 보면 행문이 이랬잖아. 가로 어디든지 여기 손꼽매로 행문이 가로 있지. 이래는 없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가로는 이렇게 줘도 이래는 잘 안 줘요. 확수한 경우를 제하고는 잘 안 줘. 이래 가지고 여기가 위중이라 요 행문 있지. 요걸 행문이라 해 보이지? 응, 행문. 요걸 행문이라 이랬는데 여기다가 요래 찔러야 되는데 그냥 이래 찌르면 나는 질라니까 괜찮은데 초보자는 안 돼요. 요렇게 땡기 가지고 요래 대고 요래 대고 딱 놓으면 그냥 쑥 들어갔어. 이게 벌써 아파요? 아픈지 모르지? 테프 바르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위가이고 이제 테이프가. 난 가위가 안 돼. 이걸 들고 왔다. 무슨 테이프가 이래 이거는? 예, 의사들 전문 테이프로 샀어요. 이거 뭐 전문 테이프가 말고 그게 저 비가 좋아. 비로 된 거. 나 일부러 좋다고 이걸 사갔네. 흰 거.
종이로 된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저거를 몇 개 요 붙여야 돼요. 몇 개 놓을 낀가 하고 요래 오리는데 삼각이 되도록 오리면 돼요. 삼각. 그렇지. 이걸 삼각이 되도록 오리는 거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삼각이 되도록 이렇게 오리면 돼. 그러니까 요거 한 개 줄 경우는 요래만 지금 됐어요. 요래만 하나는 요걸 요래 한 집어 가지고는 밑바닥에 갖다 요 밑에 갖다 깔아. 요 밑에 침 대가리 위에다 갖다 꼽는 기라. 응? 위치는 아까 지금 됐어요. 그렇지. 됐어요. 네, 됐어.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요 갖다 덮으면 돼요, 요래. 응? 요래 덮으면. 그러면 이게 일어서 봐요. 안 움직이겠다. 일어서도 안 아파요. 안 아프지? 응? 가루하면 아프지. 그래 옆으로 아플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기는. 지금 모욕할 아무렇지도 않아요. 때는 뜯어내고 그게 해야 그래가지고 되는데. 만약에 뺄 때는 요짝으로 당기면 쏙 빠지게 돼 있어. 태풍은 그냥 넣 뒤에나 꼽아놔. 그거 안 들어가요. 왜냐면 걸고리가 돼서 안 들어가지. 모욕할 경우는 모욕할 때도 괜찮아. 안 떨어져. 이럴 때는 떨어지면 이렇게 안 되는. 이래 당기면 쑥 빠져요, 그게. 태풍 뛰면 쏙 빠져요. 그래 하나 주면 돼요. 요렇게 꽂고 양쪽으로 꼽을 경우가 있어. 여기 이거 아프면 여기 이래 하나 꽂고 이래 꼽으면. 그러면 허리가 안 아파. 아픈 자리만 그냥 뭐 반창고 바르고 뭐 바르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효과가 있어. 그리고 또 쓰는 것보다도 또 수월하고. 엄만 그뭐 골치 아프고. 저 특별한 경우 아닌 거는 그 한방 꼽아가지고 보름까지 내둬도 상관이 없어. 특히 그 임신해가지고 이제 날짜가 정해진 사람,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제 해산을 한다 이랬을 때, 앞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해산한다는 날짜가 정해졌다 이랬을 때, 여기 보면은 안쪽 복술시부에 보면 요 삼원교라는 혈이 있거든. 여기서 우로, 삼원교만은 위로 이렇게 꼽아야 돼요. 삼원교라는 혈만은 위로 이렇게 꼽아요. 이것도 역시 보름 내지 20일까지 꼽아놔도 괜찮아요. 해산할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꼽아놔도 해산 나고도 보름까지도 괜찮아요. 왜? 이걸 꽂고 하면은 산후독통이라 해서 태가 안 나와서 애를 먹지 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 대부분 같이 나와요. 그리고 산으로 하혈할 수도 있는 병들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보살님들이 이런 기술을 배워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는 특히 뭐 앞으로 친정이나 딸이나 누가 해산할 사람 있을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삼원교 하는 거는 다음에 요거는 별도로 내가 한 번 더 시범을 보여줄게. 왜냐? 이것만은 이 행자가 아니고 직자라. 우로 상방을 줍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엄청나요. 그리고 앞으로 해보면 알지만은 머리 두통하는 환자들, 내가 요거 이중만 얘기했지 실제로 심한 사람은 이런 데도 꼽아주면 되거든. 머리에. 머리 이런 데는 실제로 이게 머리카락에서 잘 안 붙은 그런 단점이 있으나 이건 그냥 침으로 약간 찔러주면 되고, 그 밑에 조금 머리카락 없는 부위에 이렇게 밑에 꼽아주면 아주 효과가 있어. 접시. 위가 이건 가로 옆으로 이렇게 살짝 주면 돼. 그 다음에 밑에 이 뒤에 이제 배운 전번에 병풍이라든가, 지향이라든가 이런 혈은 엄청나게 해보면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걸 배우고 나중에 한 사람 고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정말 행복한 복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급할 때에 사람이 급한 게 뭔데? 세상에 아픈 것보다 더 답답한 건 없다고. 안 그래?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참 기가 막힌 거는 졸도하는 거잖아. 갑자기 아들도 경풍 같은 거 할 때. 이거 뭐 속수무책이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 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배워드렸는데 꼭 찌르면 후닥닥 나는 게. 특히 깔다고 자꾸 하고 이럴 때 깔다고. 깔도 갈 때 여기 지향인데 요 양쪽으로 이렇게 갖다 꼽아놔. 한 개만 꼽는 게 아니라 양쪽. 탁 갖다 꼽으면 안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만약에 척추에 하는 경우에는 양쪽으로 준다 하더라는 거 요거만 하면 돼. 양쪽으로 이렇게 꼽는다. 특히 그 척추가 많이 아픈 사람은 아주 효과가 대단해. 이거는
공연히 이런 식은 좀 잘못된 말이라. 이것만 가지면 뭐 만병통치가 되고 다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 가벼운 환자에게는 절대적이다. 거의 절대적 효과가 있다 이 소리고, 대체로 이것은 임기응변적인 아주 가벼운 민방요법 차원에서 아주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 이래 하시면 돼. 그래서 특히 만약의 경우인데 부인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삐끼가이고 봐도 여기 시퍼런 이렇게 낭맥이라 이래서 낭맥이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게 낭맥이라는 게 있는데, 낭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낭맥이라는 게 있는데 핏줄이 시퍼런 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 심한 사람은 장단지에도 시퍼렇게 지렁이처럼 더덕더덕 붙은 사람이 있잖아. 이걸 맥루라 그래. 맥루. 이게 있는 사람은 만신이 그렇게 아파요. 만신이 무겁고 아프다. 그 만신이 무겁고 이래 아픈 사람이 여기에 있는 요 나중에 그 삼능침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삼능침 있으면 다가 있는 게 나아요. 그 삼능침이라고 하는 게 이 침이 보들같이 따주는 데도 좋지, 아들 여드름 따주는 데 좋지, 아주 뭐 가시백 있을 때 빼기 좋지, 뭐 급하게 맥혔을 때 이런 데 꾹 찔러서 피내주면 좋지, 훌떡 까물సి 죽으려고 버떡버떡 하는 손 이런 데 아무나 찔러서 피내주면 딱딱하고 털고 일어나거든. 그 삼능침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이 삼능침을 가지고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안에는 동맥이 흘러가요. 동맥. 굵은 이런 동맥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속에는 그 새파란 정맥이 이런 데요 핏줄처럼 나타난 거 있잖아. 요걸 찔러라 이 소리라. 그래 이걸 따주기라 한다고. 따주기. 딴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침은 지는 요령이 이래지거나 뭐 이래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지거든. 요렇게 숟갈지든 요렇게 딱 쥐가지고 옆으로 살짝 찔러서 딴다 이 말이야. 찔러가 살짝 그래 피부를 딱 차는 거야. 피부를 딱 따면은 새카만 피가 쫙 나요. 그러면서 그 폐가 나오면서 그 시퍼런 거 보기 싫은 흉한 그것도 없어지고, 사실 못한 부인네들은 이 다리가 밑에 하체가 내놓기 부끄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너무 시퍼렇게 두둑두둑 막 거기 지렁이 매로 붙어가지고 아주 흉하거든. 그랬던 사람은 수술하러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건 뭐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침으로 그걸 따가지고 피를 빼주면 없어져요. 근데 심한 사람은 안 되고, 하면 오래된 사람은 정맥이 늘어나가지고 정맥관이 이만큼 또 물 호수처럼 붓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떠냐? 전신만신이 무겁고 아파요. 그래서 여기 봐가지고 새파란 핏줄이 좀 있거든. 살짝 따주라고. 네? 친구들 중에도 보면 날이만 날마다 아이고 빼다고야 아이고 만신이 약하고 맨날 무겁고 머리가 무겁다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 몸이 청근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여기에 다수가 다 이 새파란 정맥이 있어. 그리고 시중에서 장사마이 하는 사람들은 이건 또 잘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간에 살짝 따지면 새카만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착각은 하면 안 돼요. 나한테서 이 강의를 잘 들어야 돼. 그래 이게 참 100만 불짜리가 뭐냐. 지금 저 시중에 이래 소문에 들리는 데 이래 찾아가 보면은 완전히 피만 빼주는 데가 있다고. 피만 빼주는 데. 응? 피 빼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사혈이라 이래. 사혈. 응? 이래서 사혈. 이래 사혈. 피 빼는 걸 사혈이라 이런 사혈. 사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한 방울이라도 피가 조금 나오면 된다 이 소리지, 피를 쭉 많이 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를 혹 많이 빼는 거는 다치가지고 멍이 들어 이만큼 부은 데 있잖아. 살이 이만큼 부었을 때 그땐 이래 찔러가지고 좀 이래 부항 있잖아. 부항 이래 붙여가지고 피를 좀 빼주면은 금방 좀 쭉 내려가요. 이런 효과가 좀 있어. 이런 경우를 저하고는 조금 찔러서 말간 물이라도 나오면 돼.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피를 많이 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열하러 가면 죽으라고 안 하면서 자고 나면 피 빼러 간다고 가서 막 한호강석 뽑아내. 그래가 뭐라 하느냐, 재미있어. 이거 보라고 시커먼 피, 더러운 피가 이만큼 들었다. 그럼 복장 시커먼 놈은 더럽고 복장 하얀 사람은 그러면 2차 돈면은 뽀얀 피가 나오겠네.
피는 무슨 피든지 바깥에 나오면은 산소가 나오면은 거기에 보면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서 검결돼 있어. 그리고 우무처럼 어리게 돼 있어. 그걸 갖다가 빼가지고는 바깥에 내놔놓고 이거 보라고 우무처럼 시커멓게 들어서. 그래 이런 짓을 자꾸 하면 이게 우리말로 협혈기라는 거야. 협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미련한 치료도 받지를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요. 이게 무서운 죄를 받아요. 사열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약간 조금 피를 흘리게 해준다는 뜻이지 그건 약간이란 말이지 여기에 피를 줄줄 흘리란 말이 없어. 그렇게 아시면 되는 기라. 자, 그 다음에 요 위중에서 똑바로 내려가면은 뒤 복숭씨 있는 뒤를 한번 그리면은 이래요. 뒷면에서 본 겁니다. 뒷면에서 보면은 뒤복숭씨 뒤꿈치입니다. 이게 뒤꿈치. 이거 보면은 여기 뒤꿈치 허벅지를 보면은 이 비장근이라는 근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함양이라는 데가 있어. 함양. 저기 경남 어디 저기 합천 저짝에 함양 말고 여기에 보면은 성근이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성근. 이 성근. 또 요 밑에 내려오면은 성산이라는 데가 있다. 성산. 이 뒤에 있는 요 세 개의 자리 뭐냐? 옛날에 우리 그때 어른들한테 잘못하면 해초리 맞던 자리거든. 바로 스승님의 교봉이 우리 몸에 손댈 수 있는 자고로 고유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스승으로부터 마땅히 맞아야 된다고 하는 스승은 때릴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이 비장근이라고 하는 장단지라. 그 장단지라고 하는 장단지라고 하는 말이 장 담는 단지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장자. 네? 장인 장자.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스승님을 말이에요. 바로 여기는 장단지인데 개인음은 또 뭐냐? 우리가 음식에서 없을 수 없는 것이 장단지거든. 장이거든. 실제로 장단지는 어디냐? 우리 뱃속인데 몸통이 단지고 뱃속은 장이라 지금. 그렇잖아? 오장육부가 이 안에 다 들었지. 미주덩어리가. 에? 미주덩어리 여기 들었다고 12개가. 그럼 장단지는 복통이지만은 실은 어디 하도록 돼 있느냐? 여기 하도록 돼 있어. 에? 백가죽이 땡기고 질리고 맞추고 하거든. 안 되면 해초리가 누구 보고 때리도록 해도 돼, 여기. 응? 특히 여기서는 어떤 치료를 많이 해? 전부 이거는 정신치료를 많이 해, 정신. 여기는 정신치료를 많이 하는데 요즘 그 내 젊은 친구 하나 치료하는 친구가 계속 노이로제와 히스테리가 뭡니까? 노이로제가 뭐고 히스테리가 뭡니까? 책에 보니까 이게 전부 욕구불만에서 오는 거라고 하던데요. 욕구불만인데 이게 어떤 정세인데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 뭐 이런 종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처럼 오랫동안 이 의원님들은 이런 병들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노이로제고 어떤 형이 히스테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범주 안에 내가 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요 장단지에다가 하나씩 꼽아. 그건 어디다 꼽으면 되는가 하는 건 요 이름이 나와요. 여기. 노이로제는 뭐냐? 노이로제는 우리가 말하는 노이로제는 병의사들 말로는 정신세약이라 일종의 신경세약.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우울증이라 해도 말 안 되고 뭐 말이 되지만은 그거하고도 안 돼요. 어떠냐면 저 주소증이 주로 어떤 현상이냐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24시간이나 몇 날 물고 늘어져요. 누구한테 나쁜 소리 한번 들으면 이틀 살 몸살을 해요. 어? 위에다가 남편한테 어이구 이 빈대가 어쩌고 이 소리 한마디 들으면 자존심 상한다고 막 육법전서까지 가서 다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짜 내 사는 게 귀찮고 내 주변에 온 사람 싫은 이유가 첫째 뭐냐 하면 사람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사생활, 개인생활. 개인생활에서 자기 개인생활보다 행복한 거 있거든. 나한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 나도 좀 한번 해보고. 보살님들 집에 가면은 누구나 남녀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안방에 들어가면 제일 편해요. 홀딱 벗어도 되기 때문에. 에? 공중 목욕탕이 편하다고? 이것저것 나무 거 구경하다 보면 그만 이거 무채 좀 이상해요. 저는 좀 이상하면 부끄럽고 감추다도 어째 대도 안 해요. 그게 피나도 안 해요. 모르지 자기 혼자 집에서 사고할 때도 피날 기라.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극락입니다. 사생활. 그 사생활의 극락이 뭐냐면은 자기 마누라한테는 뭐 2년 전년도 할 수 있고 무슨 말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위에다가 여보 응? 잠깐 이리 와 보시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싶었는데 어이 이리 한번 와봐 이런다고 해서 이게 내가 이 집의 개인가 이 집에 무슨 2조 500년 전에 내가 이 집에 뭐 몇 번째 내가 이게 무슨 첩인가 싶어 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물고 깽하고 밥 차려주는 밥상도 벌써 신찬치 갖다 놓는 이게 인도 이래져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시비를 걸어여서 자꾸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이나 자기 만만한 사람한테 욕할 수 있고 자기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무슨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같이 사는 부부라해서 뭐 지성미 넘치게 어쩌고 저쩌고 문자 써 좋아하고 있네. 아니 이 안에 뱃속이 그렇게 지성미 넘치도록 돼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기서 한 뼘 딱 내려가면 전부 똥통이라 이게 똥통. 똥이 와글와글 끓을 때는 공통점이 있어. 여기는 대장균이 수억 조가 바글거리여 불거지가. 그게 공자명자 도덕경 읽은 사람이라고 여기에 뭐가 본게 말이지 어디 금덩어리로 된 말이지 무슨 그런 벌거지던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그런 대도 안 한 그런 이게 노이로 재라 당신 말이지 뭐 병원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집에서 가정생활 하면서 그렇지 남 앞에 갔을 때 좀 어째 막 채통이랑 있고 사회 윤리랑 있고 사회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회의 어떤 약속 때문에 그런 거는 몰이로 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급잔치하는 수가 있거든. 응? 왜 집에 남자들이 얼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줄 알아? 이 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말이지 잘못하면 이거 뭐 밤새도록 보면 신세 조질까봐 겁이 나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편한 곳을 한 군데 마련해놨어. 응? 어디 좋은 데 한 군데 구멍을 파놓고 산다고. 그게 왜 그런데? 바로 그게 노예를 자는 게 거기라 딴 게 아니라 아니 이래 지나다가 똥 싸는 걸 봤으면 밥 먹다가도 획획 하는 기라. 그 똥을 더러운 걸 봤다 이라. 그걸 밥 먹을 때 그 더러운 게 또 생각이 나네. 깨끗한 거 반대가 더러운기 때문에 뭐 깨끗한 거 옷 입을 때도 더러운 생각이 나고 노다지 추하고 추악한 것만 계속 밤낮을 절 긁어 먹어. 네? 또 누가 무슨 이상한 좋은 차를 가야 되는 거 봤으면 라면도 미제차 한번 타고 내가 이틀 사흘 욕봉금해로 그런 가지고 못 살고 환장을 또 이틀 살고 밥잠 안 자고 또 설치는 거야. 이게 너 이러잖아. 이걸 난 뭐라 그러느냐. 요새 뭐 현대 정신과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그 내가 하는 말이 수레요. 수레. 집념이라 집념. 네? 이 집자가 아니라 잡을 집자. 생각을 가지고는 계속 씹으리는 거라 이거 집념고라. 네? 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붙들고 계속 되씹어요.
이틀 살지도. 예를 들면은 아주 편해증을 가진 분이 이 양반이 몇 시쯤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오면 아따 묘집 다방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누구하고 미자 춘자하고 좋아하더니 그거 갖다 싶어가지고 앉아서 그만 뭐 완전히 뭐 스크린 하나 해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 저기 MBC 방송국 말이지. 그게 보면은 그게 프로덕션 내로 말이지. 뭐 제작진하고 이렇게 다 해놓고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딱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살짝 그네 지나다 보면 이상한 사람하고 살짝 지나는 거 어느 여간 하면 살짝 지났다 하면 여간에 가서 큰 볼일 봤다. 뭐 이래 돼버리는 거야. 나도 이래가지고 수탕이 욕본 사람이라 그러잖아. 나 지금 그래서 대란이 나면 여간 앞에 잘 안 지나가 호텔하고. 내 한번 저기 그 한국 콘도 저 한번 갔다가 그때 글 쓴다고 갔다가 시급해서 누가 타고. 아, 여 우짜하냐고 이래 자꾸 물으면 아, 우짜하냐고 과지 왜 자꾸 따라 들어왔네. 혼자 계시오, 혼자 계시오. 내 참 이게 기가 막히대. 그래, 이게 노이로제라. 노이로제란 거는 우리가 다 권리가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 그게 이제 어느 경하냐, 중하냐지 다 권리가 있어요. 이 노이로제 이거 무슨 병이라. 이거는 노이로제, 이건 가벼운기고, 문제는 희석때리라. 희석때리는 충격성으로 와요, 충격성.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만 막 자기 남편이 말이라 막 주먹질하고 전에 안 그랬더니 막 갖다 막 외망한 소리 하고 막 보니까 막 희한한 짓을 했을 때 막 안 그러면 뭐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가. 그때 충격을 딱 넘어가버려. 넘어가면서 그만 그때부터 막 자기도 모르게 벌벌벌벌 떨면서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참 웃다가 울다가 실정 6가지 감정 표현을 동시에 다 해요. 실정을. 실정 유굴이라 해야 돼. 유굴. 답답을 자. 유굴. 울다가 웃다가 하소연하다가 두드리다가 치다가 뛰다가 춤추다가 함을 지르다가 춘향가를 부르다가 막 이거는 안 본 사람은 모르는데 그냥 그 춤도 우리가 보는 무대에서 보는 춤 같으면 얼마나 보기나 좋아요. 그 춤추는 거 한번 보면은 그만 진짜 저승전설의 고향의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건 얘기도 대도 안 해요. 아시시시 향이 삐다고가 잘 녹도록 그래 그만 막 소름이 머거치기 이대로 그래 기고만 막 이게 막 서리빨이 내려도록 춤을 추고 웃을 때 웃는 소리가 그냥 우리매로 웃으면 같이 덩달아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 삐다고가 박살나는 소리가 나요. 짜라라라 웃을 때 타라라라 할 때 뭐 따발통대 들어봤는데 따발통대 고코레는 안 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러다가 막 삭신이 막 그냥 먹어치 떨다가 팍 파들어서 딱 이제 저승가가 힘이 하면 영각액이 된 것처럼 탁 퍼들질 때는 또 어째고 팍 삶아놓은 호박잎 끝다고 또 그러다가 졸지에 또 설치기 시작하면 막 아무도 안 되고 에? 이런 표정을 7가지를 하는데 동시에 7가지를 하소연할 때는 자기가 청춘에 있어 쌓여왔던 그때 어쩌고 저쩌고 나는 한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저런 개떡같은 만져서 내 신세 이렇게 호박 울러먹었구나 하고 막 그런 말은 어디서 단어를 이 세상에서 그런 단어를 듣지도 못한 단어를 갖다 막 엮어내는데 그대로만 받아놓으면은 그건 이 세상 어느 문장 가도 그런 말을 못 만들어요. 이게 희석때리다. 희석때리. 엄청나게 무서워요. 좌우지간 웃는 기나 가만히 있는 기나 하소연하는 기나 무슨 아름다운 얘기도 그렇게 들으면 소름이 끼쳐요. 이거는 충격성으로 와요. 충격성. 자, 이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미친 거 광정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광정. 우리가 말하는 미친 광정. 이거하고는 영 딴판이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 광정하고 희석때리나 노이자고 정신병하고는 틀리. 이 광정하고. 이거를 우리는 희석때리는 노이자는 이걸 흔히 우리는 정신병 이래지만은 실제로 미친병을 갖다 정신병이라고 할 수는 없어. 미친병은 미친병이지 미친병이 정신과에 들지는 않아요. 내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왜냐? 이 미친 광정은 우리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다니는 사고에서 놀질 않아요. 우리의 의식에서 놀질 않아요.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이 의식 상태에서 놀고 있다. 그럼 어떤 상태냐? 꿈꾸는 상태냐? 꿈꾸는 상태도 우리는 이 현실의 근사하게 꿈을 꾸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물론 저도 울다가 웃다 혼자 씹을다가 뭐 혼자 얘기도 하다가 막 춤추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의 의식 상태는 이 아까 얘기한 충격성으로는 히스테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예민한 감성 때문에 한 가지 생각하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 광증 치료하는 거는 별도로 있는데 그 이 광증까지도 여기서 치료가 돼요. 그러니 이러한 정세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소리라. 그래서 애들을 클 때 매를 맞고 해치를 맞고 커야만 저 노이로제니 히스테리니 사치스러운 병이 없고 천만 불행에도 광증이라는 병은 오지도 않으려니만 오늘날 그 많은 오늘날 이 교육의 민주주의니 뭐니 가는 저 박애주의자들 저 더러운 지성인들 때문에 학생들에게 매를 못 때리고 나니까 지금 독일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어느 책을 보니까요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 정신병 환자가 많대요 독일이. 그래서 상당한 심리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치료를 보고 있다 이러지만은 내가 아는 독일아이라 독일 할배 이학 정신과를 나와도 임시 난 것이지 그 사람이 영원히 낫질 않아요. 약기운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잠깐 낫을 뿐이라 근본 치료가 안 돼요. 왜 이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데 이런 정신병이 많으냐 하는 문제라. 절대 매를 못 때리긴 하거든. 영국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그렇고. 본래는 학교라는 게 교자가 뭐냐 하면은 요 옆에 여기 두드릴 복자라 두드리라 했어. 어? 학교 선생님들 보면 이 교자가 요 옆에 여기 톡톡 두드릴 복자라 요자라 요거 톡톡 두드릴 복 때리란 말 어디? 요게 방금 얘기한 함양 성산 선문을 때리라. 함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뭘 함양이라? 여기는 삼양이 와 있어 얼굴에. 매를 맞으면 얼굴이가 사람이 윤택하고 밝아지고 자주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또 퍼놓고 자꾸 두드려 맞으면 좋겠네 또 이 칼라 또 뭐. 잘 못됐을 때 그런다 이 말이지. 바로 잡아주는 기라 이 교정해주는 기라 이게 정신교정 쉽게 말하면. 그래 이거 이 교자네 따로 바꿔 써라 했어. 요새는 우째 쓰면 되느냐. 때리지도 말고 우째지도 마락한 게 자꾸 뭐 하지 마락한 게 보면 앞으로 교자 이래 써라 하지 나는. 이래가 아니 국자 써라 해야 돼. 이걸 교자. 효도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효도하지 마라. 이 효도였잖아 이자가 이거. 효가 뭐가 요냐? 서성이나 윗사람이 죽으라 하면 땅 속에 기어들어가는 자식이 돼야 돼. 아버지가 죽으면 죽어 땅으로 들어가야 돼. 헐것자 밑에 밑으로 땅으로 들어가라 이 소리라. 근데 참 이거는 옛날에 전제주의 아닌 봉건시대 그 옛날 너무 지나친 뭐 이런 얘기 같으나 어느 부모가 실제로 땅에 묻을 부모가 있어. 전설에 뭐 있긴 있었지만은 난 개고 같은 소리 듣기도 싫어서 뭐 써놓긴 썼는데 그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옛날 전설에 보면 나와요. 이제 알았어요? 성산 함량을 여기를 자극 주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집에서 정선적으로 불안 안정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떡하느냐. 결과부자라면은 바로 그 성산 함량 선거할 때가 막 뒤틀리고 이게 자극받게 돼 있어. 한번 해봐. 맞아요? 그래서 정신이 그렇게 안정이 되고 저 신비로운 우리 정신 초식을 경험하는 기라. 그래 성인들은 명상을 하는 분들은 전부 이 결과부자라는 기라. 다리 틀고 앉아봐. 참 그래 그런지 저런지 몰라도 뚱뚱해가지고 따베이 못 들고 앉아도 이래 퍼대고 앉는 놈들 버릇도 없지만은 정서적으로 대단히 문단해 있어. 조사해보라고. 대단히 문단해요. 모든 정신병 치료가 여기 있다 하는 정도로 해서 집에 첫째 자식들이 오줌을 자꾸 싸거나 뭔지 너무 해태해가지고 산만한 병에 시달리거든. 요 자리만은 요 머리 위로 탁 꼽으면 돼. 저 머리 쪽을 향해서 이렇게 꼽으면 돼요. 요게 왜냐하면 근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우로 주면 머리 쪽으로 주면 머리가 그리 좋아져요. 꼭 한번 시도해봐. 특히 오줌 싸는 아들, 오줌 대번 안 싸요. 성산에다가요? 성산을 하든지 한벽에 선근을 하든지 말하자면 선근 가면 부지런히 설치고 쫓아다니고 설치는 놈한테는 선근이 좋고 성산이란 놈은 아도 어른도 모르고 버릇없이 설치는 놈한테 그게 도라이지 뭐. 응? 아고 어른도 모르는 놈 밤낮으로 높은 데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놈 만날 설치고 다니는 놈이 소리라. 그런데 어쨌든 어디 꼽아도 상관없어. 주로 이 머리에 영향이 가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가요. 그렇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요 뒤꿈치 내려오면은 요 복숭치 옆에 열에 보면은 여기 곤윤이라는 열이 하나 나와요. 곤윤. 여기에 왜 혈명이 매산자가 다 붙느냐 하는 거. 여기서 산은 우리 머리를 상징하고 있다. 항상 저기 있는 저 산도 상징하죠. 물론 물건으로 말할 땐 저 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은 머리를 산이라 해요. 네? 이건 머리를 산이라 하는 양쪽에 기가 있고 원봉이 있고 이래서 매산자가 된다. 이래서 이 머리를 산자가 됐고 옛날 양반들이 맹간이 뭐 썼대도 이런 걸 쓴 이유도 이 매산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옛날 임금들이 이래 머리에 쓴 것도 매산자, 매산자. 예. 산을 임금들이 쓴 산은 실제 산도 숭배. 옛날 태초에는 모든 이 신앙이 경천사상이라서 산을 숭배했던 거라.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보고 제사지를 해요. 이것이 우리나라 태백산이니 백두산이 가는 산들은 천재를 지내던 곳이다 이 소리야. 그래 태백이니 뭐 태백산 가는 거 있잖아. 무슨 소백이니 백자가 붙는 건 하늘에 고백했다 이 소리.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매산자는 머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밤마다 어떤 할배가 뿅 하고 나타나면 산신이 나타났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 그 산신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 실제로 그 사람 내에 머리에 병이 있다는 상징이라. 머리에 뭔가 이 이상이 있는 분들은 꿈속에 흔히 허연 할배가 잘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런 허옇거든. 영은 그래 신령한 할배는 하얗게 잘 나타나요. 해골도 아래 들어가면 허이 그래서 허연 영감이 또 구름을 타고 잘 나타나지. 그 해골도 보면 안에 오리 보면 구름처럼 뭉게 구름처럼 이래 고운처럼 이래 생겼어. 그 똑지 생긴 고라지대로 뿅 하고 잘 나타나요. 그래 이걸 깊이 알고 이해한 사람한테 이렇고 이런데 시달림을 받질 않으나 무지에서 알지 못하면 온갖 시련을 겪는 기라. 응? 그래서 일단은 유식하고 봐야 되고 무식한 이 매력은 지금까지도 얼마나 큰 막강한 마력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깜짝 놀랄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절에 가면 산신이니 칠성이니 가는 그 사상이 아직까지도 전수된 일이고 그 산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심지어 이 율곡선생 같은 양반도 호성 간다 이래가지고 호래가 잡아간다 이래가지고 10몇 되면 호래한테 죽을 기다 해가지고 밤나물 천줄 심어라 이래서 율곡이란 이름이 된 거예요. 자기 이름에다 밤물자 써가지고 호성 가는 걸 막았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덕 있는 사람도 호래한테 밥이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났으니 이조 때 못나고 천하고 못 있고 굶주린 그 서민들은 얼마나 호식감이 좋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호식감으로 죽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래한테 죽어가는 그러한 애군이라도 막아보고 그런 피해 그런 무서운 자연의 재앙을 막아보려고 믿었던 종교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산신사상이라. 지금은 시상에 그런 산중에 가봐야 호래는 고사하고 너구리도 잘 없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사상이 지금까지도 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 네? 지금도 저래 댕기는 보살들 아직 그 머릿속에는 부처님한테 절 밑자로 하고 그 다음에 불이 나게 쫓아가는 데 가보면 칠성산신한테 가서 큰 절을 올리고 돈도 보면 조금 더 무게가 봉투가 좀 높아요. 내가 본 게 저 대통령한테 백은 쓸라봐야 뭐 쓸 수도 크게 없고 이런 게
인사하면 되지만은 이 파출소장 저런 친구한테 좀 주려고 하면 두드러하게 주면 더 빨리 효험이 온다고. 그래서 저런 신들한테 가깝게 하면은 뭐가 빨리 좀 오는 듯 해요. 그러나 이게 어리석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내가 날 보고 누가 어떤 놈이 천 선생님은 지혜가 수성해서 최상의 법을 얘기하다 보니 머리만 있고 발이 없는 형국이라고 그러더라나. 몸이 없다고 하더라나. 아 이게 호로자스가 이제 호로자스가 이렇게 이러면. 그러면 몸뚱이가 있고 뭐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아직도 그러면 그런 귀신 나부리게 놀아야 되냐 이 말이야. 내가 이 우주 대자연의 이치를 내가 설하고 이치 속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넣는다면 나를 찾아오면 안 돼요. 날이면 날마다 괴롭고 재앙이 일어나요. 우린 그런 거 아니라도 산이니 물이니 거기에 빌로 안 댕기도 지금 살기가 고달파요. 심지어 무슨 놈은 만날 그 안 그래도 불쌍한 못 먹고 못 입고 가지가지 욕구불만 가슴을 태우는 우리들에게 만날 무슨 놈의 죄졌다고 참여나 하라 싸고 이게 무슨 놈의 종교가 이래 그래. 그래 내가 못 가고 그래. 여봐 이 권윤이란 이름에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가. 얼마나 비천하고 못나고 추하고 저급한 인간들이 바글바글하면 발목댕이에다가 네 대가리 병건 치는 게 있다 이래서 이다가 권윤이란 이름을 정해놨겠느냐 이 소리라. 네? 이 내 강의는 참 누구 말따나 처음에는 누워서 듣다가 조금 자꾸 듣다 보니 빨딱 일어나 앉아 합장하고 들을 수밖에 없더라 하더니 내 얘기는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말은 거칠고 무작하게 해도 경이라 경. 이 이상 진리가 없어. 그렇게 직접 듣는 분들은 더 좋고 이거 들어서 후일에 이 얘기 듣는 사람도 많은 깨우침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발목대보다 더 비천한 곳이 있는가? 그런데 왜 최상은 높다는 대가리병을 여서 치료해? 그런 게 이제 아시겠어? 앞으로 머리병은 여 밑에 발목대에 있다 하는 거 알고 조금 있다. 조용합시다.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이게 뒤꿈치라고 이러는데 뒤꿈치 이래거든요. 뒤꿈치 이러는데 치는 물론 우리말로 위치란 말이지만 꿈치라고 하는 거는 진짜 꿈이 있는 곳이다 이 소리라. 뒤에 있는 꿈이 있다. 이건 어디 꿈이냐? 머리 뒤통수하고 똑같아. 그 사람의 뒤통수하고 요 머리 요 뒤에서 본 요렇게 뒤 모습하고 똑같아. 이래서 옛날엔 아들을 낳아가지고 제일 먼저 관상을 어딜 받느냐? 뒤꿈치를 먼저 봐. 뒤꿈치가 이게 원만하게 뚜렷하면 야가 굉장히 좋지만 뒤꿈치가 없는 듯 하면 곧 가요 그 사람이. 애가 오래 못 살아요. 이래서 얘가 훌륭한 사람이 될 끼냐 장수할 끼냐 단수할 끼냐 하는 게 뒤꿈치가 원만한가 안 한가에 따라서 벌써 옛날에는 점치는 뒤꿈치 관상학이 있었다는 것도 이게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이 뒤꿈치가 원만하게 아주 이쁘게 잘생긴 사람을 이건 우리는 대인상이라 이래서 아주 훌륭한 상으로 보고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는 것도 머리의 뒤꿈치 상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머리가 둥그스름하게 이래 생기면은 뒤에 볼도 둥그스름하고 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넓죽하게 이래 생기면은 뒷머리가 나처럼 잘 없다 이거지. 그런데 난 머리 뒤꿈치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꿈치가 이런 뜻을 가지는데 요게 보면은 뒤꿈치에서 올라가는 근이 힘줄이 크다는 게 있어. 이것을 아킬레스 근이라 그래요. 아킬레스 근이라 이러는데 이 아킬레스라 하는 옛날에 그리스 유명한 장군의 얘기 전설 들었지? 그 얘기. 이 사람은 아무데를 쳐도 죽질 않았는데 그 어떤 간신은 꾀에 넘어가가지고 나는 이 아킬레스 근을 맞게 되면은 나는 죽는다 이래서 그때 군인들 보고 병사들 보고 아킬레스 장군 뒤꿈치만 보고 사격하라 이랬더니 왜다가 화살 하나 맞아서 그래 과연 그 죽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우리도 걷다가 뒤꿈치가 띠끔하면 이게 흔히 떨어져요. 흔히 많이 떨어져요. 뒤꿈치 떨어지면 평생 저를 못 건치 안 나요. 많이 끊어지면 병원에 가 수술하는데 이것도 큰 게 떨어지면 하는데 조금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평생 뒤꿈치 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냐면은 이 뒤꿈치 근이 이게 떨어져서 그래. 그 뒤꿈치 근은 왜 떨어졌냐면 간이 말라서 그래. 간에 쉽게 말하면 기름이 많이 돌아야 되는데 간이 마르면 그래. 그래서 이 간을 윤택하게 하자면은 기름지게 하자면은 뭐가 좋으냐? 원칙은 돼지고기를 조금 묵능이 나은 걸로 돼 있어. 돼지고기. 우리 육식으로는. 그러나 우리 음식물로는 참기름보다 뜰기름이 아주 좋은 걸로 돼 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물을 좀 먹는 게 좋다 이 소리라. 그래서 어쨌든 이게 떨어지면은 못 걸어요. 당장에 못 걷는데 그 옆에 보면은 복숭수 옆에 이 자리 아킬레스 건과 마주치는 그 자리에 아까 얘기한 곤륜이란 혈이 있어. 곤륜. 이 곤륜이라 이래요. 이 곤륜은 이 혈이 주로 이 머리를 치료하는 혈인데 실제로 어디냐 하면은 한번 자기들 뒤꿈치를 한번 보라고. 자기들 뒤꿈치. 응? 한번 내려가지고 한번 잘 봐요. 너무 앞만 봐도 안 돼. 이 뒤꿈치 뼈 있잖아. 뒤꿈치 이거. 뒤꿈치 여기서 이거 복숭시 외가라 이래지. 외가. 요 밑에 이 밑으로 이렇게 쭉 찔러봐. 찔러보면 푹 꺼지는 자리가 있어. 건이 있고 여기 건. 그래서 건이라는 게 큰 게 있지. 있고 복숭시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쑥 들어가 그 자리가. 그런데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참 시원하고 좋은 자리냐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해골이 복잡하고 이럴 때는 열을 이렇게 한번 지봐. 자기라도 자기 지면 그렇게 시원한 게 좋아요. 그래 나는 부부간에 가장 최상의 서비스가 할 자리가 어디냐 물으면 바로 이 뒤꿈치 아킬레스 건을 만져주는 게다 이래지. 응? 세상 없이 서로 부부간에 불화해가 바로 안 되고 직자해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복숭시 밑으로 살짝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머리, 뒤꿈치, 뒷목 이런 데 뻣뻣한 사람들이 여기서 치료가 잘 된다. 요거를 알면은 태반이다 이런 목 이게 한근통이라 이래서 항상 목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아파요 고생하는 사람들. 이걸 한근통이래. 목항자라 한근 근육근자 통. 한근통 때문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은 여기를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되고 부부지압으로는 서로 만져주면 굉장히 좋아요. 응? 이렇게 만져주면 그렇게 통쾌하다. 우리 사람 몸에서 만져서 지극히 통쾌한 자리는 내가 아는 한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기술적으로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떻게 만져주는가 하면 뒤꿈치에서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뒤에 보면은 뒤꿈치에서 뒤에서 이래 봐가지고 꿈치라 이렇게 집어. 이렇게 지면은 양쪽이 이렇게 지이제. 엉골이라는 뼈가 이거 엉골이라 이래. 요 뼈가 요 안에 보면 엉골이 뼈가 이래 있거든요. 뼈. 이 엉골뼈 요 양쪽 옆에 요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게 지금 곤륜혈 말고 곤륜혈은 여기 있지만은 여기 뒤꿈치 여기 뼈 양쪽으로 이렇게 집어 손을 해가지고 요래 지면은 여기도 뼈가 뼈 위에 쏙 들어가는 데가 있지. 이 작은 놈에도 쏙 들어가지. 네? 이 두 개의 혈은 우리 모든 정신신경 안정의 최상의 혈이라 체면력이. 그래서 이 짝 외쪽에 외가 쪽에 있는 걸 갖다가 복참이래. 복참 엎드릴 복참혈이라 이래. 복참혈이라 이래고 요 짝에 바깥에 있는 수청혈이라 이래. 수청. 이 복참혈과 수청혈은 이거는 어느 정도 이게 우리들 몸에 좋으냐 하면은 특히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또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항상 말라요. 그리고 사람 몸에 이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윤택해야만이 가장 건강 안정, 정신 안정 상태도 좋은 상태거든.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가 정이 잘잘잘잘 끓는 형이라. 그런데 항상 눈이나 어디나 만날 뽀송뽀송하게 사막처럼 말라있는 사람은
항상 정신이 메마르기 때문에 삶 자체도 그렇게 거칠고 항상 그 내면에는 사막의 바람이 불어. 응? 그런 사람은 이 뒤꿈치가 저절로 아파요. 지금쯤 모두 다 아파요. 고장이 나가 있어. 이 수청이라는 혈은 주로 여기에 여기 있는데도 뭘 다 사시느냐 하면은 부인들 경우에는 전부 신방광 자궁계통을 전부 다 다스리며 사람 몸에 온갖 생리의 그 길을 윤활유 작용을 하는 자리라 여기. 그래서 오줌이 잘 안 나오거나 소변불이 불리한 때도 여기다가 한 방울 침을 주거나 이런 수가 있어. 이 말고도 좋은 혈이 있으나 주로 그렇게 해요. 수청혈. 뒤에 이 복참이라는 혈, 여기도 하는 그런 혈을 썼는데 특히 이 엉골통이라 해서 뒤가 이게 많이 아플 때, 뒤꿈치가 많이 아플 때, 뒤꿈치가 지금 많이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뒤골이 많이 아파요, 현재. 그리고 당뇨병이 이미 와 있어. 또 지금 소변이 뭐가 잘 이상이 있다면 지금쯤 또 여기 뒤꿈치가 아파요. 자궁에 병이 있어도 여기 뒤꿈치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뒤꿈치에 대해서 자상하게 지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흔히 여기 부인들이 가루토시 잘 써가지고 가루톤 여기가 좀 땡기고 아플 때가 있는지 이건 자궁이나 봐도 많이 그래요. 근데 치료혈이 여기 수청에 있다. 여기다가 그거 하나 뽑아놓으면 여기가 풀려요. 네? 가루토시 심하게 쓰면 이렇게 그것도 못하는데 풀린다고. 여기서 풀려요. 여기 찌르거나 이러면 안 돼. 좋아해요. 또 뒤에 엎드릴 복참이라고 하는 거는 잠을 못 잔다 이 소리거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이 복참에다가 침을 주면 아주 잘 되는데 심한 사람 잠도 못 자고 불면증으로 가지가지 성병 내지는 당뇨 뭐 이런 계통에 왔다면은 양쪽에다 굴을 해줘야 돼. 양쪽에다 뜸을 떠줘야 돼. 그러면은 그러한 정세들이 아주 치료가 되는 게 아주 좋아져요. 지금 여기서 뒤꿈치 특히 바깥쪽에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이제 권륜이라는 혈을 이제 방금 배운 권륜. 권륜은 특히 그 머리의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걸 아까 말씀드리고 이 권륜과 여기 있는 복참혈과 그 다음에 앞쪽에 와서 안쪽으로 여기 수청혈 요거는 엄청나게 특히 우리 머리라든가 또 생리계통에 좋은 혈이다 이래 알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발바닥을 한번 이렇게 엎어놓고 한번 보자 이기라. 응? 발바닥을 걸려면 먼저 이렇게 동글베이 5개를 그려놓고 응? 이래 갖다 붙이면 이게 발이 되거든. 응? 발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요 용천이라는 혈이 나와요. 여기가 지가 여기 은골이라는 혈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발바닥 밑이 항상 좀 이상하다 소리를 지금 이 나이에는 모두 말해야 합니다. 지금 40 중반이 되면은 발바닥이 항상 좀 이상이 생겨요. 어딘가 발바닥이 지금 신찮아. 자꾸 아프고 어디가 이상해져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오장육부의 어떤 기능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능이 나빠져 가지고 머리에 이상이 왔다는 증거라. 그래 머리에 이상이 오면 반드시 발바닥에 이상이 아니야. 그래 우리는 옛날에 그 사람 정신상태가 이상하고 호들갑을 떨고 이러면은 지랄 발광한다고 발바닥에 설치고 쫓아다니면 지랄 발광이라 했거든. 그 지랄병이라는 거 하는 건 원래 뇌경련으로서 뇌의 질환이거든. 그런데 발에 나타나요. 발광을 하는 게. 발바닥이 막 어떤 사람은 막 열이 나서 못 사는 사람이 있지. 열. 네? 발바닥이 막 열이 나서 못 사는 사람. 발바닥에 열이 많이 난다 그거나 냉하다 그거나 이건 둘 다 똑같아요. 냉증이냐 열증이냐 하는 거는 병증은 같은데 양이냐 음이냐 차이라. 치료는 똑같아요.
좌우지간 발바닥에 열이 나거나 냉이 나다 그러면 반드시 중풍이 와요. 중풍이 온다고. 아주 무섭지? 무슨 병이야? 중풍. 땀이 많이 나는데. 자, 이거는 어째서 열냉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은 이건 호색증한테 많아요. 호색증. 색을 너무 밝히면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색을 조금 검해야 돼요. 지금 성에 문제가 있어요. 침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꼽으면 돼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그렸지만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발을 눕혀놓고 보면은 한번 지금부터 용천이랑 찾고 한번 보자고. 지랄 용천이라는 혈이 있어. 발바닥 좀 벗어봐요. 부풀 게 뭐 있어? 딱 벗어봐. 벗고 한번 보면은 저 그림처럼 인자문이라는 데가 나와요. 발가락, 엄지발가락, 두째 발가락에서부터 이렇게 행문이 생기지. 수상매로. 발금이 있어. 거기에 사람 인자 되는 중앙을 딱 잡아. 사람하고 좀 틀리. 거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 빨간 볼펜 가지고 하나 찍어놔. 여기 용천이라. 용천이란 말은 뭐냐면 샘 솟는다 이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땀이 나면 돼. 땀은 딴 데 안 나도 상관없어. 여기는 땀이 나야 돼요. 만약에 여기 전혀 땀이 나지 않고 뽀송뽀송하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몸에 비위, 특히 비위가 무척 나쁘다는 뜻이고, 응? 특히 여기는 신수라 이래서 밑에 정력이 아주 가버린 사람이라. 응? 그래서 여기가 뭐 섭해가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손발에 땀 많이 나는 사람. 이건 역시 또 병이라. 그거는 비섭이라 이래가지고 너무 사람이 또 엄섭해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풍한 서섭이라는 게 있어. 섭병이라 하는 게 있다고. 그건 병이라.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열이 났을 때 발바닥이 시렸을 때 그 용천에다 한 방 딱 꼽아. 그러나 피는 찌면 안 돼. 이건 꼽았다 빼야 되기 때문에 일반 침을 꼽아놔. 그 다음에 그 발바닥 옆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옆으로 이래 놔봐. 발바닥을 옆으로 이래 놓으면은 발을 옆으로 이렇게 살짝 한번 놔보이소. 놔보면은 누구든지 대동소이하게 발은 공통점이 있거든. 어?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한번 놔봐. 옆으로 놓으면은 그 엄지 발가락 쪽에 엄지 쪽에서 요 톡 튀나는 뼈가 있어. 요걸 우리는 태백이라 해. 거기서부터 조금 싹 밀면은 요 뼈가 하나 요가 탁가닥 걸리는 데가 있어. 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봐. 뒷봉 복숭시에서 탁 밀면 가다 탁 걸리는 데가 있지. 여기 태백이라는 데가 있어. 이 태백이라는 데다 하나 탁 갖다 꼽아. 용천 하나 탁 꼽고. 이래 두 개를 꼽으면은 땀만 나는 사람은 땀이 나고 많이 나는 사람은 조절이 되고 열한 사람은 열이 없고 냉한 사람은 열이 나고 그래요. 우리 경혈을 공부하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약은 불은 불이지 불이 물이 안 되잖아. 그렇지? 세상의 만물은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혈은 불가사의예요. 물도 될 수 있고 불도 될 수 있고 헐도 될 수 있고 바람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건드리면 바람이 나는 사람은 바람을 안 나게 하고 영 안 나는 사람은 조금 나게 해주고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이 침술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술이라 그래. 모든 것을 바란스를 맞춰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이게 그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라 침. 네? 지렛대 역할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계에 돌아가는 모든 전자기계를 다스리지만은 전자기계보다 더 정밀한 인간의 이 복잡한 기계 조작을 하는 것은 우리 이 침, 이거는 인간 도라이바이라 이래요. 인간 도라이바. 인간 도라이바하고 침 끝 요거 도라이바 하나 가지고 우리는 온갖 걸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여기 땀이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다 꼽으면 땀이 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오장육부 이 장에서 신장이라든가 오장육부 기능이 나빠져 가지고 정력이라는 기운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한의원들이나 전문의원들한테 가서 약을 먹어야 돼. 그런 경우는 이거 짐짓 가만히 내두면 어떠냐? 반드시 중풍이야. 못 써요. 이미 와가지고 치료하면은 뭐든지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이 복판인데, 복판을 여기를 우리는 지가라 그래. 지가 종로 2가 3가 하듯이 지가라 하는 데가 있어. 지가. 지가라고 이랬는데, 이 지가라고 하는 여기에 요거는 제일 복판인데, 여기는 누구든지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 그런데 여기 땀이 나거나 여기 자꾸 열이 나가지고 진물이 물러 터지는 사람 많아요. 섭진이라 이래서 자꾸 여기 진물이 물러 터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전문 치료를 받아야 되지, 여러분들 기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싹 너무 마르거나 건조해가지고 터지거나 이런 분은 그냥 짐짓나비 두면 어째 되느냐? 반드시 이 사람도 장수를 하질 못하고 결국은 오래 안 가면 죽어요. 그 다음에 요 뒤꿈치 요게를 우리는 실면이래. 실면. 잠자는 걸 잊어버렸다 이 소리가 실면이래지. 실면. 실면이라고 하는 거는 잠을 잊었다 이 말인데, 불면증에 치료하는 자리. 여기는 이분지일 지점. 마음으로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봐. 원을 그려가지고 두면 제일 복판쯤 돼. 그래, 이 복판이 무단히 까다롭이 자꾸 아픈 사람은 지금 간내 호르몬이 말라서 그래요. 내 호르몬이 말라서. 이 얘기를 듣고 또 호르몬 주사를 맞지 말라고. 주사를 맞으면은 뭐든지 안 나요. 호르몬 계통의 주사를 맞으면 뭐든지 잘 안 나요. 이거는 자체 기능이 이게 자기가 생산해서 조달해줘야 되는 것이지, 바깥에 어떤 그 에너지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기라. 오늘 이 발까지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항상 이 뒤꿈치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 항상 아프다 해요. 이런 사람은 요렇게 십자를 딱 그어가지고 조금 긴 친가 이래 꽂고 이래 꽂고 이래 꽂고 이래 꽂고 복판에다가 딱 꼽아. 이걸 갖다 오성침이라 그래. 나는 5개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 나 이름을 만들었어. 이거 오성침이라는 내가 하는 말이야. 예? 침이라 5개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 되도록 꼽아라. 이제 십자가에 중앙에 한다 꼽아라. 그럼 5개. 이래 하면은 첫째 이 사람은 머리가 가볍고 두중통이 없으며, 그때부터 이 아픈 정세가 없으면서 이상하게 아주 소대변이 대단히 편리해요. 변비가 오거나 요변이 뭐가 좀 불리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쯤 전립성에 고장이 나서 소변 보기가 이상한 불리하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게 벌써부터 앞서요. 뒤꿈치가 아프다 해요. 반드시 이게 전립선 계통이나 요도계통 아니면 신장계통에 이상이 오면은 반드시 여기다가 발에 기별을 해요. 특히 자궁에 혹 있으면 대단히 여기가 안 좋아요. 근종이 있게 되면 여기가 지금 사방수시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 뒤다 볼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아프다는 정서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거든. 이 5개의 오성침을 놔줘라. 비록 여기 안 아파도 놔줘라. 그러면은 대체로 잠을 잘 자요.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반드시 썩은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상추나 된장을 많이 먹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썬 걸 먹어야 돼. 육모초라든가. 썬 걸 먹어야 되는데 죽을 하고 썬 걸 안 먹어요. 썬 거는 우리 몸의 골을 보호해요. 골. 뼈. 뼈를 보호하고 내 안에 골을 또 보호해요. 특히 심장을 좋게 하고 콩팥 좋게 하고. 그런데 썬 거를 우린 죽으라고 안 먹어요. 단 걸 자꾸 먹어요. 반대로 단 건 또 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뒤꿈치에 내려와서 이 곤륜이라는 혈이 있다는 것 아까 배웠는데 아마 지금쯤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날 거라. 제일 흔해 빠진 거는 다리 다쳐가지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게 제일 수입복이 술한 거다 있냐. 맞아요, 술이에요. 그러면은 발에 있는 병 중에 염자라 이래서 삐쳐가지고 오는 병이 대다수 많거든. 삐쳤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염자라 삐끗해가지고 이것이 뼈와 뼈 관절 사이에 골막이 터졌거나 찢어졌거나 충격받았다 이 소리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삐끗하긴 하되 뼈가 어떻게 금이 가거나 절골되는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 먼저 진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기라. 금방 다쳤다고 해가지고 서로 침 좀 배웠다고 쫓아가고 침 들고 우르르 가는 이런 사태가 학교에서 많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그 수지침 있게 배워가지고 다리 삐끗했다가 막 쫓아가 손바닥 놓으면 이거 낫는다고 막 갖다 찌르고 이러는가 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워도 실제 환자를 임상을 실제 통해 보면은 똑같은 환자 100명 오면 한둘밖에 안 나요. 그게 80% 이상 치료되는 기술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진단이 병 보는 사람한테 그런 지경이 없으면 안 되는 기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이 있어야 되거든. 좌우지간 금방 다친 거는 옛날 어른들은 하룻밤 자고 오라 이랬어. 왜? 옛날 어른들이 호신술, 자기 어떤 입장이 어떻게 난처해질까봐 자기들 어떤 치료에 무리 없길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룻밤 자고 오라 했어. 뼈가 부러지면 태산끝이 부여. 뼈가 부러진 거는 부여. 금이 가도 부여. 많이 부여. 삐끗한 거는 약간 부여. 만져가지고 많이 붓고, 봐가지고 많이 붓고 만져서 열이 나서 막 심하게 나면 뼈가 부러졌어. 절골이라. 절골이 아이들에도 뼈가 기선하는 수가 있어. 그것도 열이 나고 붓는데 붓는 정도가 많이 심하진 않아요. 뼈가 부러지면은 30분 내로 이렇게 올라와요. 손이 안 들어갈 정도 띵띵 부어요. 30분 내로. 그냥 삐친 거는 약간 부스룩하지 그렇게 많이 붓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러진 걸 침으로 가지고 자꾸 대기 되면은 점점 더 해로워서 끝에 가면 침 맞고 잘못됐다 해서 백지 애매한 소리 들어. 손대지 말라고. 병원에 가서 기부서 하고 나중에 오라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침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염자락 해서 삐끗한 거 지금 얘기하는 게라.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삐끗해가지고 치료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상문침 가지고 삐친 자리가 포가 나요. 보슬하게 본 데가 삐친 자리거든. 반드시 안 다친 다리를 건척이라 그래. 건척. 건강한 쪽이다 이 말이라. 건척. 건척. 다친 자리를 환척 이래거든. 환척. 건척 환척이라는 말을 써요. 반드시 이 건척에다가 먼저 침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많이 분 자리를 보고 그 반대편에 때리면 돼요. 반드시 그 짝에 반대편에 주고 이 짝에 환척을 대야 돼. 왜? 그래야만이 빨리 낫고 그래야만이 후환이 없어. 후환은 뭐냐? 낫고 난 다음에 밑에 동안 계속 우리 약이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 또
이상하게 다친 다리 괜찮아. 안 다친 다리가 아프다는 수가 있어. 그래서 빨리 낫게 하고 후환이 없게 하고 후유증 없애는 비법으로서 옛날 어른들은 반드시 건척 한 척 이렇게 줄 때 한쪽만 잘 안 줘요. 그런데 태반이 다 한쪽에만 주는 기라. 네? 한쪽에만 여기 이짝 같지만 이쪽에 네? 어떤 사람은 또 뭐 다친 다리 안 준다고 또 한쪽만 주고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 나면은 그래도 낫더라 이랬는데 그게 쏘으면 안 돼요. 모든 병은 가만히 내둬도 80%가 저절로 나요. 중한병 아니면 그냥 저절로 가만히 내둬도 쉽게 말하면 너무 호들갑스러운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고 가는 병이 80%라.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갔다 왔다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 이런 어떤 이익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안 나쁜 쪽에 그 다친 자리 한두 방 주고 그 짝에 이제 주라. 그때는 삼능친가에 그 피를 빼면 돼. 부항 나중에 땡기는 거예요. 아무나 해보면 돼. 피 좀 빼주면 대부분 좀 나아요. 나은데 붙이는 건 이제 문제인데 이게 선인장이면 다 나아요. 선인장. 선인장 알지? 선인장. 선인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시 많이 없는 거 제주도 가면 많은 그걸 말이에요. 제주도 가면 많아요. 이건 가시 많은 건 그건 좀 덜 좋아. 이걸 째가지고 한 부위에 바르면은 대체로 잘 나요. 그러면은 속설에 밀가루하고 치자하고 생장하고 찌수 바르라 이 가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담체질이라고 하는 체질이 있어. 부슬무리한 게 누에 체질, 누에 꼬치 체질이 있어. 많이 몸이 부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치 놓으면은 노다지 거기에 멀건 물이 많이 차요. 그걸 삭히기 위해서 그랬거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게 벌써 전문적으로 많이 한 사람은 이게 환자 다치면은 체질부터 먼저 다 보거든. 저 사람은 무슨 체질이니까 여기에는 조약이 뭐가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선인장만 알고 해. 딴 거 하지 마라. 그 대단해요. 이거는 이미 암의 전문 의사가 봐야 될 정도면은 이 사람은 다리가 심각한 상태라. 어떤 게 심각하냐?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엑스레이 찍어도 잘 안 나요. 안에 골막이 다 찢어졌어. 골과 고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 내피, 내호, 속옷이 있다고. 그 속옷이 다 터졌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제대로 원상복귀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이 단방에 우리는 이 몸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걸 나을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그대로 야물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 이렇게 고정되는 그 병은 그대로 영원히 옷이 빵고 나서 빵고 난 대로 그대로 남아있어. 이게 영원히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일단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많이 붓는 사람들 앞에서 봤을 때 많이 붓다. 네? 많이 붓을 때는 요게 두째 발가락 요게는 태충이란 게 있고 요게 보면은 이 두째 발가락 두째 발가락 위에 요거 좀 올라오면은 뭐가 있는 내정이라는 혈이 있어. 내정. 뜰정자 내정이라는 혈이 있거든. 내정. 이 내정이라는 혈은 실제로 발을 한번 벗어보라고. 왜 그러냐? 제일 많이 침전되었다 하면 오는 환자가 다친 사람이에요. 발 다친 사람이. 또 제일 흔하고. 둘째 발가락 한번 잡아봐.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 그 사이에 좀 올라와 보려면 푹 꺼지는 데가 있지. 약간 꺼지는 데. 골반이 나타나지. 여기에다가 산능침으로 살짝 침을 줘놔. 그러면 맑은 물이 많이 본 사람은 줄줄 내려와요. 밤새도록 이틀 사리고 나와요. 그러면 뿌리가 쑥 빠져 뿌리. 네? 거기다가 침을 한 방 주면은 많이 본 사람은 24시간 계속 나와요. 그러면 자꾸 나온다고 막 전화도 오고 그래. 그래도 가만히 내두라게. 그냥 뭐 수건이나 받치 놓으라게. 안 그러면 어째 되느냐. 그게 몸에서 팅팅 부서 발이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질질 나오면은 안 부어요. 더 붙지는 않아요. 그 상태로 나와요. 나중에. 빨리 나와요. 이것이 발빛인 사람한테 조금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줄 수 있는 비법의 비열이 지금 내정열에 침주는 거야. 내정. 뜰정자라 뜰정. 뜰 있지 뜰.
정자를 이렇게 써요. 뜰정자라 뜰정 뜰이다 이 말. 뜰. 그렇게 하면 잘났고 또 참으로 고달픈 병 발침 줬다가 아주 시급찮지 않은 데가 어디냐 뭣도 모르고 주다가 중족골이라는 데가 있어. 중족골 한번 뭐도 내놔봐. 내 말만 봐서 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치도 여기가 대관절 족관절이라니 족관절 여 다친 거는 잘 나요. 대체로 여는 잘 낫는데 가장 안 낫는 데가 중족골에 그래서 여가 복판에 여기 다친 건 안 나요. 삐끗하게 해가지고 째됐다 하면 휘뜩 가다 재쳤다 대고 여 보면 심하면 여 뼈가 툭 튀어올라오고 이래. 이거 안 낫거든. 아주 오래 가요. 요런 거는 그 뼈 마디마디 사이에다가 침을 좀 깊이 놔두면은 한 30분 40분 후에 빼면은 거기서 색한 피가 올라오면 오는데 여기다가 침을 계속 며칠 주면 낫는데 그래도 잘 안 나요. 그래서 환자가 다쳐서 오거든 복판에 여기 중족골에 여 다쳐서 오거든 이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미리 예후 진단을 해줘. 그래야 오해를 안 받아요. 이거 돌팔이 지가 뭐 성납 빼앗아 뭘 안다고 개싸요. 그런데 딴 데 유명한 데 댕기 보거든 가봐야 별 수 없거든. 아따 그 사람 용하다 하고 다시 와요. 그건 영원한 나의 팬이 되고 나의 그게 새마을 공부가 돼. 돈 떨어지면 반드시 다쳐라요. 네? 그 이 중족골 여기 중족골 여기 복판은 여기는 우리 보긴 여기다 싶은데 25개가 다쳐요. 뼈가 25마디 있어요. 안에. 골치 아파요. 못 걸어요. 여기는 딩딩부도 걷는데 중간에 다치면 못 걸어요. 막 하고 뭐 엎해댕겨 되고 짚어야 돼. 그래서 괜히 발 그거 조그만한 것은 이런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손에다 이런 데 밑에 나와서 낫는다고 그래 허세 뜨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데 쏟지 마라. 베트남 멀쩡한 본칠 사람 못 본치게 만드는 수가 있거든. 이거는 언제든지 치료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소치료라는 말이 있어. 국소치료라고 하는 거는 뭔 뜻이냐 하면은 국소치료라는 말이 있거든. 국소치료라는 말은 뭔 소리냐. 다친 그 자리를 반드시 치료해줘야 돼. 응? 그 다음에 원치법이라는 게 있어. 원치법. 원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병은 저 머리에 있고 엉뚱한 데 있더라도 그 병이 어디서 왔는가 봐가지고 저게 머리 아프다는데 배나 어디 저런데 히프나 저런데 바래줘가지고 꽂히는 거. 응? 그 병 원한 뿌리를 치료하는 것. 우리말로 원치법. 또 표치법이라는 게 있어. 표치법. 이 표치라고는 거죽 치료한다 이 말이야. 표치법. 거죽 치료한다 이 말이야. 여기 건질건질한 게 여기까지 꾹꾹 줬다 이 말이야. 머리에 건질건질한 게 꾹꾹 줬다. 이건 표치라. 거죽을 치료했어 그냥. 또 예를 들면 발 아프다 했는데 이다 손에다 좀 줬다. 이거 전부 표치라. 거죽 치료했는데 이거 뭔 얘기냐. 통증을 잠깐 진정시키기 위한 유도자법을 썼어. 예를 들면은 지금 둘이 짜그락짜그락 싸웠다. 그 내가 느닷없이 엉뚱하게 야 저거 봐라 저 안 보이요? 저게 하늘에 천상천하가 천녀가 둘이 지금 저게 모두 데이트하는데 야 보세요 참 신비롭다. 세상에 유리 같은 옷을 입고 천상천녀 좋다 그러더니 저거 보라고 하면 싸우다 말고 뭐 실제로 뭐 있는가 하고 한참 이거 보다 보면 두 놈이 감정이 온 데가 없어져. 이걸 유도자법이라 해. 발은 다치긴 저 다치는데 손을 아프게 해버리면 뒤에 밑에 발 아픈 놈은 어디 간데 없어지. 한번 해보라고 지금 집에 가서. 아들 때문에 속 상할 때 있잖아. 아들 때문에 속이 잘 안 하는 듯 상할 때에 그 아들한테 가 있는 정신을 돌리기 위해서 옛날에 자기하고 어떻게 해서 유감 있는 놈을 생각하면 아보다 저짝 저놈이 더 심도가 더 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쫓아가서 요놈 죽이려고 하고 앞전까지 지고 가서 막 갖다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아한테는 감정이 없어져. 우리 심리요법도 그렇지만 우리 정신신경도 그래. 반드시
반사요법이라는 게 있어. 반대 이걸 갖다가 기량작용이라 그래. 기량. 저기 아프면 여기서, 여기 아프면 저기서 하는 게 있어. 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발이 그렇게 우리 보긴 뭐 손목 삐쳤다. 손목줄이 있는데 많이 삐치는데 50세 넘어서 여기 발목을 삐치가 안 되는데 여기 아프다 그러면 발목 위로 아프다 그러면 손대지만 닭에다 금 다 갔어. 네? 그 건강금 얻어버리고 손대놓으면은 바가지를 써요. 악을 쓴다고. 돌편한테 맞아서 더 아프다고 이래요. 무슨 병이든지 자고 나면 더 하고 밤마다 더 하거든. 네? 무슨 병이든지 밤엔 더 해요. 왜 더 한가? 그건 알고나 좀 살아. 가시코피도 낮에는 덜 아픈데 밤만 되면 가시가 그렇게 더 쑤시요. 왜? 이상하잖아. 왜 밤만 되면 남 잠도 못 자게 더 쑤시요? 우리 이 전기가 보면 양전기는 만져도 지리지리 안 해요. 음전기는 탕탕 튀어. 자극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선 맞춰보라고. 발전기 일으키는 전유선을 맞추면 그냥 적당한데 음전기 땅에 묻어오는 전기 그 와서선 그건 잡아버리면은 탕 튀어. 그래서 밤만 되면은 음전기가 땅에 있는 지기가 올라와서 대지 우주를 삼키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땅, 내 뼛속에 내 전신에 있던 자기가 바깥으로 포출할 때는 삭신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래서 뭐든지 더 아파요. 낮에는 발견한 대기, 저 우주의 공기, 우주의 저 기가 온통 전 우주를 삼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통증이 밑으로 깊이 잘 숨어서 뼛속에 가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있죠. 그래 덜 아파요. 그래 밤만 되면 또 실무시 또 몸으로 질질 기리기며 이렇게 올라와요. 쉽게 말하면 야행성 동물이 지금 뭘 살피러 왔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밤마다 고민이 많다든가 밤마다 흉악한 꿈이 자꾸 찾아오거나 몸이 더 아프거나 이러거든. 항상 저승사자가 나하고 놀러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래 알고 살아. 네? 또 우주 자연의 법칙이 그런 줄 아시고 살아. 네? 그건 개탄할지도 말고. 그러면 오늘 이 발치라는데 어디서 시작했노? 위중에서 시작했지. 위중. 위중이 어디? 주로 요 배지. 허리하고 머리 뒷골 이런 데 치료한다 했지요. 견갑골. 또 목에 새파란 핏줄 있는 사람 문제요. 따주면은 아주 몸이 가뿐해지고 머리도 가벼워진다. 네? 또 거기서 객심을 한번 부리고 싶거든. 객기심이 나거든. 요래 보고 농담 삼아. 이건 진담은 아니라 농담으로서 네가 참으로 깨끗한 처녀다 처녀 아니다 하는 이런 농담으로 써야지 진담은 쓰면 안 돼요. 잘못하면 영장 가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 하나에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성의 이 정가냐 정가 아니냐를 보는데도 그 위중에 있다 하는 것도 아시라. 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은 함량, 성근, 성산 이런 것들은 거의 정신치료에 좋은 혈들이다. 그래서 애들 때릴 때는 반드시 해처리로 성산, 성근을 때릴 이유가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꼭 때려주라 하는 것, 이게 잊지 마시라는 것.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곤륜이라는 혈이 있는데 그 복숭시 밑에 있는 혈은 특히 머리로 오는 병들. 네? 정신계통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고리만 날 아프다는 사람, 속골 아프다는 사람들 잘 듣는다. 그 다음에 발에는 아까 얘기처럼 음골이라는 여기는 혈이 좋은 혈들이 무수하게 많다. 특히 수천과 복참혈은 잊지 말아라. 복참. 이 복참이라는 이 복참이라는 참자가 이렇게 어려워. 복참. 이 복참이라고 하는 이 혈은 잠을 자지 못하고 항상 고뇌스러운 사람들. 주로 저기는 이게 복참혈은 여기 뒤에 여기 있지만은 치료는 이게 어디냐? 전부 심방광, 방광 같은 데 이상이 있으면 그렇게 아파요. 수청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신장계통, 인욕이계통 이런 데서 말이에요. 특히 여성은 이거는 전부 성관계, 자궁관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평소에 우리가 치료를 자연치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지금 휘로 신고 있는 것이 이래 디디면은 뒤꿈치에 많이 중력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중력이 많이 안 가는 줄 알아요. 뒤가 높다 보니까 앞으로 쏠리지 싶어요. 힘이. 그건 어떤 면에는 이 육체 건강 면에는 좋아도 정신 건강 면에는 해롭다는 것도 이게 알아두시라는 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반드시 밑에다가 자기
걷는 이 방이나 마당에 가면 돌을 깔아놓은 이유가 그 있어. 발바닥을 지압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발바닥에는 자기 체중의 3배의 압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건강에 대단히 좋다는 이런 고대의 그 양생술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그 용천, 그 지가, 그 지가는 주로 이 복중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혈이다. 복판에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족심. 앞에 용천은 주로 우리가 정력, 정기, 몸의 기운을 돋우는 혈이다. 뒤에 실면은 거의 우리가 제일 무서운 불면증. 불면증이 제일 무서운 병이다. 이 세상에서 다 고치고 약이 있는데 약이 없는 게 불면증이다. 불면증은 약이 없어요, 사실. 못 고치. 그런데 그거는 고치는 방법은 침이나 이런 약보다는 이거는 특수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신치료를 받아야 돼요. 특수한 사람 만난다는 거는 어디 공부를 좀 많이 한 분들은 사람을 보면은 알거든. 그 사람이 잠잘 수 있는 나름대로의 참 자장가가 될 만한 좋은 그러한 명언을 말씀드려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잠을 자게 돼 있고 또 그분이 치료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어. 절대로 못 자게 하는 방법. 절대로 못 자면 자면 안 된다고 체면 걸려서 체면술로 써가지고 재우는 방법도 있어. 그러나 이거는 특수한 분들 얘기고 여러분들 요게 뭐 믿게 침배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족관절 발 다치가지고 오는 것도 방금 얘기처럼 상당히 해골이 아프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단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선인장이 비친다는 최고 명약이다. 요것만 알아도 집에 선인장만 잘 키워놔도 그래도 참벌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전에 내 집 옆에 옥상에다가 선인장을 한 바떼기 갈아 놓으라 했더니 중풍이 들린 양반인데 옛날 반장하다가 중풍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그다 한 바떼기 해가지고 내가 그게 부르거든. 아저씨 하면 어이 하고 쫓아와서 중풍이 돼서 한쪽 손 못 써요. 쓰는 손가 이거 훅 던지주면 이자 옥상에서 내가 받아가지고 돈 탁 던지주면 볼에 의해 싸가지고 던지주면 받아가지고는 불이 나게 쫓아가서 뭘 사와요. 보면 소주 한 병 사다가 영 할 말 보면 안 된다고 소주 감춘다고 땅에도 묻고 어디 묻는데 그걸 보고 지금도 참 눈에 선한데 그게 아무것도 안 걷는데 집에서 간에 공업 그다음은 집에서 간에 화단 하나 좀 가지고 있으면 참번이 되더라. 그게 뭐냐? 선인장을 재배하시라. 선인장은 그뿐만 아니고 방금 내가 얘기한 이 삐친 데만 된 게 아니고 무릎 관절염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써요. 또 뿐만 아니라 특히 화병 심하고 심장 많이 상한 사람은 특히 자궁에 칼을 대꺼내는 사람 만날 입안이 헐어요. 입안이 헐고 노다지 입에 뭐가 나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집에 뭐 따뜻한 신랑이 있으면은 신랑 혓바닥 빨고 자면 되지만 어디 그 기뭐 달콤한 신랑이 있어? 다 뭐 그렇지. 그런 게 차라리 그 썩어본 신랑 혓바닥보다는 좋은 게 그 선인장 그 혓바닥 그거 좀 안침 썰어가지고 입에 물고 주무시면은 목구멍에 만병통치라. 갑상선 병도 낫고 헐어 터지는 입안의 모든 입이 후과에 관계되는 병들은 다 잘 나요. 입이 우락해서 귀나 코나 눈이나 입안에 목구멍까지도 납니다. 심지어 위가 흘러가지고 암이 돼가지고 중리 4년 사람도 선인장을 삐끼가지고 그거를 물고 입에 주무시면은 내가 접을 짜서 먹으라 소리 안 했어. 또 한술 더 쓴다고 머리 굴리지 말고 아이고 피나기 가면 홀딱 마시고 자지. 아이고 홀딱 들어가면 아무 볼 일이 없어. 입안에서 저절로 녹아가지고 서로 친밀하게 서로 사랑도 나누고 서로 먼지 감칠맛 나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그것도 나아요. 슬슬 녹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걸 오객이라 이랬는데 그 액은 선약이라. 그래서 무슨 병이든지 낫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하단 아무개나 깨진 옹판짝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모두 믿게서 심어. 어머니는 뭐래? 에롱 하는 거 있잖아. 네가 알거나 내가 알거나 알 게 뭐 있느냐 알로. 그게 알로에.
알로에가 좋다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키워서 이 위장약으로 많이 쓰고 나오고 백기수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걸 병이 들면서 그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자기 병이 안 나서 나한테 와요. 그렇게 효과가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체질에 맞는 약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조선놈이 병난 걸 미국이나 소련이나 저 아프리카에서 약이 있지 않더라는 사실. 세상에 천하 명약은 내 주변에 있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에서 나는 삼이든지 약을 먹어야 돼요. 경상도 사람이 대포산도 좋다고 잡숴봐야 머리만 아프대요. 내 주변 거 먹는 걸 해. 이건 애양심 고치고 되려니와 참으로 이 자연의 법도와 맞는기라. 그래서 집에서 우리들이 키우는 선인장 있잖아. 그 가시 많은 거 많고 있어. 가시 빼는 거는 퐁퐁 돌이 내면 돼, 구멍을. 꽁꽁 돌이 내가 어디든지 견갑골 이런 데 아플 때 탁탁 붙이면 그 공기통도 되고 있잖아. 요새 그 옛날에 반창고인가 뭔가 붙이는데 구멍 낸 거 있잖아. 그것처럼 좋은 효과가 공기 소통 효과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게 그래도 속에 가시가 많아서 꼭꼭 찌른다고 하소연 하는데 그게 약이라. 그게 자꾸 몸에 들어가서 침을 줘가 약을 줘서 병을 치료해. 몸에는 따끈따끈하게 자극이 가면은 우리 몸에서 100만 배, 20만 배 이상의 소염제가 몸에서 나와요. 또 병을 치료하는 항균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거칠하는 게 있어. 자석 거칠대 계산. 이거는 자기력을 이용한 몸에 그 혈소를 돌린다는 이런 책상에서 나왔는데 사람 몸에 이 피 속에는 헤모globin, 철분이 다분히 많아가지고 자석을 붙이면 철분에 의해서 피가 모이거나 땡기거나 밀거나 하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데 몸이 굉장히 그때 고통이 와요. 발원세가 깨지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돌아가는 그게 순도가 바퀴 뿌리로 갖다 붙이면서. 그래서 뭐든지 자연치료라 스스로 낫는 것이 그게 원치가 되지. 몸에서 이상한 자극이 가는 전자요법이라든가 전자침이라든가 아까 그런 무슨 자기, 자왕, 자성요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몸에 붙이게 되면은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상실된다는데 일단은 유념하셔가지고 절대로 그런 걸 쓰지 마라. 자연치료를. 자연치료야만이 완전히 근본치료가 된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나면 반드시 좀 아파요. 담요도 저 자석담요 있죠. 그거 한번 깔고 나면 미쳐서 아파요. 그 신밧단이 뭐다 하는 거 있지. 그거 한번 잡으라고 며칠씩 아파요. 그래 아파야 낫는다 이래요. 아파 낫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바란스가 깨져가지고 균형이 지금 망가지는 단계라. 일반 침이나 자극제가 아닌 걸로 해가지고 더 아픈 거는 병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치료 자기 몸에 병 낫는 기지만 절대로 그런 약은 방법 쓰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그게 뭐 자석이 들거나 뭐도 안 들었어. 자극요법이라 그냥 자연치료. 황토는? 그 황토는 지금 실제로 뭐 우리가 좋잖아. 자네가 잠자보면 되면 틀려요. 황토방에 자면은 몸이 거뜬한데 쉽게 말하자면 밤에 자다 오줌 쌌다가 막 싸면은 빤서같이 자면 축축한 거매로 이런 데 자면 축축한데 자네가 황토방에 자고 있나면은 딱 말하면 빤서 입고 있나는 거. 그건 뭐 더 얘기할 거 없어. 황토 종은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무좀자가요 말씀하는데 황토 무정이 있는데 10분빨리 없어요. 그 대분만에 나온 거 그렇나. 그러니까 그 황토는 그런 기고 뭐 그건 뭐 우리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기고 그래.